통합지원 2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책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 국어책 150쪽이고 선생님이 복사해서 준 친구들도 150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함께 볼 이야기는 아름다운 꼴찌라는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의 이름은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단원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꼴찌라는 글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 뒤에 어떻게 될지 혹은 내가 중간에 바꾸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름다운 꼴찌는 사진을 보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 같나요? 달리기에서 꼴찌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죠? 여러분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를 잘 하지 않지만 보통 운동회에는 달리기를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은 달리기, 체육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보았고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달리기를 해서 1, 2, 3등한테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랬는데 달리기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도 1등 도장을 못 받으면 괜히 하루 종일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등 도장을 못 받을까봐 달리기를 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왠지 싫어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체육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체육 좋다고 한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꼴찌라는 글인데 먼저 여러분이 150쪽부터 넘기고 152쪽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영상을 멈춰놓고 먼저 글을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내용 확인하도록 해요. 영상 멈춰놓고 글을 읽고 다시 만납시다. 네, 여러분, 이 영상 멈춰놓고 글 잘 읽어봤나요? 글을 잘 읽어봤다면 이제 이 제목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주인공이 꼴찌를 했나요? 안 했나요? 꼴찌라고 하는 친구는 이 글을 잘 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고 오세요. 이 글을 다 읽었다면 알 겁니다. 아름다운 꼴찌는 우리 주인공을 대신해서 꼴찌를 해준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주인공의 아버지였죠. 자, 선생님이랑 한 번만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주인공 이름은 수현이에요. 수현인데 우리 이 수현이한테 선생님이 다음 주 금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수현이는 마라톤, 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싫어하는 친구예요?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못 뛸 게 뻔한데 뭔가 몸이 약하거나 체육을 잘 못해서 이 마라톤을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이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수연이란 친구는 다른 건 잘할 수 있지만 달리기, 마라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막 했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쩌지? 에휴.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는 대신에 꼭 완주하고 싶다고 다짐을 해서 맨날 공원 가서 연습을 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드디어 마라톤 하는 날 수연이는 엄마 아빠의 응원을 잔뜩 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공원에서 매일 연습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사진 언덕. 이 경사진 게 뭐냐면 이렇게 오르막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 항상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가 있는 곳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거든요. 이런 곳을 경사졌다고 하는데 경사진 언덕을 오른다고 하니까 아마 오르막길을 갈 때인가 봐요.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질어질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수연이를 앞질러 간 상태였습니다. 아, 보니까 수연이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좀 어려워하고 몸이 좀 약한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쌩쌩 앞질러 가는데 수연이는 너무 숨이 차서 더 못 달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수연이가 완주하고 싶다고 다짐해서 매일같이 공원에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몇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그림을 보세요. 다른 친구들 막 가는데 수연이는 지금 천천히 가고 있고 표정을 자세히 보면 힘들어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림을 보니까 수연이가 꼴찌로 가고 있었는데 이 뒤에 또 누군가 사람이 오고 있어요. 수연이보다 느리게 오는 사람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와! 힘내요! 환호를 하네요. 와! 조금만 더 힘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수연이, 지금 현재 꼴찌였던 수연이보다 무려 100m 이상 떨어진 저 뒤에서 쓰러질 듯 힘들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연이가 아니라 수연이 뒤에서 오고 있는 진짜 꼴찌를 향해서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수연이는 자기가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꼴찌인 줄 알고 포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 바로 뒤도 아니고 자기보다 한참 더 뒤에서 자기보다도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꼴찌가 아니야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뛰네. 나도 포기하지 말고 뛰어야지라는 그런 희망도 생겼을 거예요. 의지도 다지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수연이가 자기가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도 하고 힘도 내면서 끝까지 달렸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뛰어서 결국 완주를 했나요, 못했나요? 완주. 자, 완주는 마라톤 같은 곳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걸 말해요. 1등이건 중간이건 꼴등이건 상관없어요. 완주를 했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거리를 모두 끝까지 달렸다는 걸 말해요. 자, 결승점에 도착. 수연이의 가슴이 산처럼 솟았다 가라앉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면 몸이 쉽게 진정되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선생님과 친구들은 수연이가 거의 꼴찌라고 놀렸나요? 아니면 응원했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수연이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자, 수연이는 자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당연히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포기했는데 꼴찌가 아니었죠. 또 자기처럼 달리기를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자기도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응원하려고요. 자기도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자기 뒤에 오는 진짜 꼴찌를 위해서 꼭 응원하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친구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와서 경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수연이는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수연이가 왜 자기 뒤에 있던 꼴찌가 끝까지 완주를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도 꼴찌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아파봤고
또 달리기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자기 뒤에서 오던 꼴찌가 포기를 한 걸 듣고 자기 생각이 나서 공감이 돼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똑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수연이를 보니까 수연이의 마음씨도 착한 것 같죠. 물론 자기 생각도 났겠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아요. 자, 이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질지 계속 읽어볼게요. 153쪽으로.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아빠 엄마에게 마라톤 완주한 일을 계속 자랑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당연히 수연이를 무척 대견해 하셨죠.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수연이 뒤에서 달리던 꼴찌는 바로 누구였어요? 아빠였어요. 아빠가 몸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 수연이 뒤에서 꼴찌로 달려주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드셔서 중간에 포기를 했고 끙끙 앓고 계시는데 우리 수연이가 몰랐다가 밤에 알게 된 거죠. 사실 자기 뒤에서 꼴찌로 달리면서 자기 대신 꼴찌를 하면서 자기를 응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빠였다는 사실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름다운 꼴찌는 결국 누구를 말한 거였어요? 수연이 아빠를 말한 거였죠. 자, 꼴찌는 꼴찌인데 왜 아름다운 꼴찌? 일부러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꼴찌를 맡아서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꼴찌가 아니라 아름다운 꼴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다소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부모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수연이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한 번 더 읽고 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글을 빠르게 읽고 와주세요. 알겠죠? 이야기를 이해한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요. 교과서로 보는 친구는 152쪽과 153쪽 사이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그 종이 있죠. 그 종이에 이 문제가 있고요. 선생님이 복사를 해서 준 친구는 글이 끝나는 그 뒷부분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따로 복사해서 줬어요. 이 복사해서 준 친구 문제 찾기가 좀 어려울 텐데 찾지 못하면 영상 멈춰놓고 선생님이 복사해 준 거 뒤적뒤적 뒤져서 똑같은 거 찾아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아름다운 꼴찌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게 나와요. 이것은 내용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글 읽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확인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글로 적어도 좋고요. 여기 답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서 와도 좋습니다. 영상 멈춰놓고 문제 푸신 다음에 따라오십시오. 잘 풀어봤나요? 자, 3번을 볼게요. 마라톤 대회 출발선에서 수연이는 어떤 다짐을 했나요? 출발할 때 수연이가 어떤 생각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싶어졌죠. 그랬는데 뒤에서 자기 뒤에 꼴찌로 오는 사람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자, 수연이가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응원했을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친구에게 응원을 하고 싶어서. 152쪽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수연이가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린 이유는 꼴찌로 들어온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서. 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겠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자, 화면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아빠가 꼴찌로 달렸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아빠가 수연이 뒤에서 일부러 달리기를 하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수연이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빈칸을 한번 채워서 문상을 완성해 봅시다. 항상 달리기를 하면 꼴찌만 하는 수연이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뒤에서 꼴찌로 일부러 달리셨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기까지 같이 풀어보았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아름다운 꼴찌를 다시 읽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는 문제인데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봅시다. 먼저 1번과 2번의 그림에 어울리는 이야기 정리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연이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자 수연이는 마라톤에 참가해서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한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이 다음 3, 4, 5번 그림은 여러분이 한번 3번과 5번을 간추려 볼 텐데요.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까 그 띠지 있죠? 152쪽과 153쪽 사이에 그 작은 띠지 뒷면에 4번 문제가 있고요. 복사해서 선생님이 준 친구는 그 복사해준 그 유인물 뒤를 넘겨서 요 4번 문제의 3, 4, 5번 그림을 찾습니다. 선생님도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선생님한테는 이 그림이. 자, 여기 3, 4, 5번 그림에 한번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자, 대회가 시작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연이가 건강해 보이나요? 힘들어 보이나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뒤를 보고 있어. 뒤에서 누군가 꼴찌가 달려오고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이 장면 봤었죠? 어떤 장면이었죠? 수연이가 아까 2번 그림에서는 꼭 완주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자기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힘을 얻고 어디까지 달렸어요? 결승점까지 꼬린 달릴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적어도 되지만 여러분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간추려도 됩니다. 대신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꼭 들어가야겠죠. 중요한 사건, 인물을 포함해서 간추려 적어봅시다. 자,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수연이가 이제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연이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아니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립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요약해도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빈칸을 뚫어준 친구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생각해서 적어봐도 됩니다. 이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요. 자, 힘들어서 원래는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를 발견하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린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끝까지 달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은 뒤에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가 완주를 했어요. 결승점까지 왔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끝까지 달렸다고 자랑했더니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그날 밤 수연이는 방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끙끙대는 소리, 엄마의 가느다란 목소리. 당신도 몸이 약한데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꼴찌를 했던 사람은 친구도 동네 이웃도 아니고 바로 수연이의 아빠였다는 걸 수연이가 알게 되었죠. 그 내용도 한번 적어볼게요. 수연이 뒤에서 달렸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을, 아빠였다는 것을 수연이가 알게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크게 5부분으로 정리해 봤어요. 1, 2, 3, 4, 5번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잘 정리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연이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완주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리기 연습을 했죠. 자, 마라톤 하는 날 처음에는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막상 달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 뒤에 달려오는 꼴찌를 보고 힘을 얻어서 결승전까지 결국 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실을 부모님께 계속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자기 뒤에서 꼴찌로 달리며 자기에게 용기를 줬던 사람이 바로 아빠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뒤로 넘어와 볼게요. 자, 154쪽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 이야기 순서대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와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혹은 앞의 내용을 잘 정리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5번 한번 봅시다. 아름다운 꼴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요. 왼쪽에 있는 어린이의 말풍선부터 읽어볼게요.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수연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여러분도 공감하나요? 자기가 잘 못하는 걸 포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게 보통인데 수연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만은 잘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정말 맨날 가서 공원에서 달리기를 연습했죠. 자기가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노력해서 보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린이.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에서 수연이가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해서 안타까웠어. 선생님도 그래요. 내가 잘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수연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가 꼴등할 것 같고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이 정말로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말풍선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수연이의 마음에 공감을 한다면 그 부분을 적어도 좋고 수연이의 모습에서 본받아야 할 점을 적어도 좋아요. 혹은 수연이를 위해 몸이 좋지 않은데도 꼴찌로 달리기를 해준 수연이 아빠에 대한 감동을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봅시다. 자, 어때요? 적어보았나요? 너무 길게 적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되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 그 마지막 부분으로 올게요. 이야기의 제목, 아름다운 꼴찌는 무엇을 뜻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을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연이의 두 볼의 눈물이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꼴찌로 달리며 수연이에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던 아빠의 마음이 수연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빠가 흘린 땀은 수연이가 힘겨울 때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빠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네요.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도 있지만 그 3일 뒤에 어버이날도 있어요. 물론 어버이가 엄마 아빠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가족, 친척도 될 수 있고 친척이 아니어도 가족으로 살면 그게 여러분의 어버이죠. 어버이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은 평소에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또는 가족이 엄격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스마트폰하고 간식 먹고 놀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도 하시죠. 가끔은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거나 다툴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밑에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같이 읽어보고 선생님의 생각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나름대로 든 생각도 교과서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을 뜻할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지, 또
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활동은 학교에 와서 직접 이야기를 서로 교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물론 미리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곳에 적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답을 쓰지 않고 생각해온 뒤에 교실에서 발표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박스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야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을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따라서 말해볼까요? 주제. 주제 이렇게 써요. 이야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 우리가 앞에 3단원 이야기를 간추려 해서 중심 문장을 찾고 각 문단별로 중심 생각을 찾아서 간추리는 활동을 했죠. 문단에는 중심 생각이 있고 이야기 전체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도 아까 5부분으로 나눴었는데 긴 이야기는 중간중간 문단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글에는 문단마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글쓴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사랑일까? 선생님의 사랑일까? 제자의 사랑일까? 아들의 사랑일까?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일까? 슬픔을 주는 내용일까?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열심히 생각을 해오고 우리 통합지원 2반 교실에 와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눠보도록 해요.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까지 154쪽까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빈칸을 채워오고 155쪽은 학교에 와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 영상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 혹시 숙제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 친구, 혹은 선생님이 챙겨준 학습지나 교과서를 학교에 깜박하고 교실에 놓고 왔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클래스팅이나 문자, 전화 등등으로 연락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